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올해 62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삶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긁을 수 없는 가려움증 같은 거죠.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닌지 자꾸만 궁금해지죠. 이 느낌은 매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동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들어온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나빴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정말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제가 모르는 이 나라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할 수 없었죠.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짧은 여행이라도 떠난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두려움보다 더 강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가이드북을 사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도 몇 개 배웠어요. 한국 문화를 느끼기 위해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어요. 출국 날이 가까워지면서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여러 번 포장하고 다시 포장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비행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향이라 불렀던 중국 도시의 익숙한 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지는 모험심에 가려졌습니다.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게이트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으로 분주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이걸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중국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모든 시간,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롭고 미지의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만큼 현대적이고 체계적일까요? 사람들은 친절할까? 제가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너머를 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승무원이 서울에 가까워졌다고 알리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래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곧 시작될 것 같았고, 그 모험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뒤로 끌고 공항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공항의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 보였을 때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안심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은 있었지만 금방 움직였습니다. 곧 저는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에 앉아 시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방의 높은 건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하늘로 뻗어 있었고 창문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현대식 건물이 오래된 전통 건물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근한 얼굴에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가 제 놀라움을 알아차렸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그는 백미러로 저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는 웃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한국은 매우 현대적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사랑합니다. 시내로 더 들어가자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곡선 지붕과 밝은 색채의 아름다운 고궁을 지나쳤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 건물이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멋졌어요. 거리는 바쁘긴 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 산책을 나온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서두르는 것 같았지만 차분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너무 푸르러서 깜짝 놀랐어요. 이 대도시 한복판인데도 곳곳에 나무와 꽃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에서 조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었어요.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건물도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도시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반짝이는 입구가 있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돈을 지불한 후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름을 말했죠. 그녀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어로 뉴스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떤 신기술 회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객실 열쇠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은 작았지만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러 나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도시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저녁 조명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아래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퇴근하거나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설레면서도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매력적인 도시와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택시기사가 한국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서울에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방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밖에서는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매력적인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관광지를 벗어나 진짜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친절한 한국인 여성 가이드였습니다. 오늘은 동네를 방문할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 이용하기 쉬워서 놀랐습니다. 타면서 다른 승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사소한 것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잠시 타고 가다 발음할 수 없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들어선 동네는 어제 보았던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은 좁고 작은 상점과 주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 밖에는 화분이 놓여 있어 도시 풍경에 초록빛을 더했습니다. 걷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구석에 큰 쓰레기통이 여러 개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마다 색깔이 달랐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기가 우리 커뮤니티 재활용 센터예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우리 책임의 일부입니다.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인은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비즈니스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은 출근이 늦은 듯 서둘러 서류를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부모가 어떤 쓰레기통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나요? 저는 커뮤니티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경교육은 우리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재활용 스테이션으로 다가왔습니다.
8살에서 9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남자아이가 저를 향해 완벽한 영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그의 자신감과 언어 실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재활용을 잘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반이 전교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해서 상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단순한 일에 대한 아이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이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자부심과 흥분의 원천이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저는 커뮤니티 케어의 다른 징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 앞 인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노인 여성들이 작은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노인들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번잡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은 한국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서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루가 지나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동네의 에너지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 공동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창한 제스처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주변 세상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들렀습니다. 60대의 친절한 얼굴의 주인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대신해 통역하는 지연에게 한국말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외국인이 와서 반갑다고 하셨어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한 김치를 드셔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문화를 저와 공유하며 행복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더 많은 현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아는 것처럼 보였고 인사와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대가족이 모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지연이와 저는 지하철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이 걸어서 피곤했지만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로 머릿속은 떠들썩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지연에게 이런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국의 한 면을 본 것 같아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와 환경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중국에 있는 제 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공유 공간 관리에 대한 자부심. 어린 아이들도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는 방식 등 모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술과 현대 도시로 대변되는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 매혹적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 지연이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산속에 있는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우리는 나무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길은 구불구불하게 굽어졌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시원해지고 신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며칠을 보낸 후 깨끗한 산속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침내 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원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사원 건물은 나무로 지어졌고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붕은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가장자리가 구부러져 있었어요. 사방에는 빨갛고 주황색 단풍이 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고 색이 밝고 아름다웠어요. 공중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였습니다. 스님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돌 위를 흐르는 강물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편안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연과 나는 천천히 경내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돌길을 걸으며 발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꼈습니다.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보다 더 현실적이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지연은 선불교에 대해 조금 알려주었습니다. 선불교는 깊은 사색과 조용한 성찰에 중점을 둔 한국식 불교입니다. 그녀는 이 전통에서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지만 크고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돌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나이 지긋한 한국인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아니었고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분들 곁으로 걸어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시원한 돌계단에 앉았어요. 돌은 딱딱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 중국에서 자란 생각,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을 쉬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나무에 부는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제 발밑에 돌, 그리고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쫓아다니던 모든 걱정과 의문들이 그냥 멈췄습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색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공기도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명상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있는 주름과 머리에 있는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강인함 같은 또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짝이는 건물과 빠른 지하철뿐만 아니라 조용한 힘,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연결. 지연이와 함께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것처럼 왠지 모르게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느꼈던 혼란과 의구심. 내가 들은 이야기와 내가 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전통적이지도 않았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빠름과 느림이 모두 공존하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산이 언덕으로, 언덕이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의 높은 빌딩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사찰이 모두 같은 한국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절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과 지연의 안내,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산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발견한 이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